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MSTU, MSTZ 분석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직전에, 84K를 이탈하면은 81K까지 하락 후 반등 가능성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삼각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84K 지지보다는 81K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금요일 장에서 후원자 전용 채널에 안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전에는 비트코인은 86.5K 이탈할 때 MSTZ 1차 매수, 85K 이탈할 때 2차 매수 예정이라고도 안내 드렸고요. MSTZ는 저부터가 추매 완료하고 단기 목표가 13불까지 홀딩 예정이라고도 안내 드렸기 때문에 현재 MSTZ 같은 경우는 13불 약간 넘어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달성했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하루 더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82K까지 하락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84K 이탈하니까 더 강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럼 비트코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직전에 비트코인을 그럼 왜 매도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우리가 조금 크게 본다면은, 언제부터 지금 하락이 진행되냐면은, 여기 25년도 1월부터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만의 하락이 아니라, 나스닥을 포함한 대다수 종목들이 이 구간부터 하락을 하고 있어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뭐 트럼프 트레이딩 이슈에 관련해가지고서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직전에 이 구간, 첫 번째 3월 1일 구간 지지받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94K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탈하고. 하지만 80K 정도 지지. 결국 이 추세 하단부를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반등. 추세 하단부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반등의 힘이 너무 약했어요. 이 반등의 힘이 좀 강하게 V자를 강하게 치고 나가서, 이 위에서 지지라인 받으면서 그 다음 치고 나가줘야 되는 이 힘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바로 V자 나오지 못하고 횡보가 아슬아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 추세가 나왔고요. 3월 11일부터 시작됐던 단기 상승 추세. 이거는 나스닥, 엔비디아, 테슬라 포함된 대다수 종목들이 3월 11일부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은 있는데, 결국 3월 11일부터 언제까지? 3월 29일까지 진행됐던 이 상승 추세의 삼각 추세를 이탈하는 몇 불? 86K, 86.5K, 85.5K. 이 구간은 우리가 인버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자, 이 삼각 추세를 첫 번째로 이탈을 했어도, 이 삼각 추세를 첫 번째로 이탈을 했어도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렇게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3월 27일, 그리고 3월 27일, 그리고 3월 28일. 총 두 구간 지지를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지지 받아주면은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86K에서 85.5K 이탈을 하면은 결국 이거는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가야 돼요. 아, 여기 이탈하면은 결국 84K까지 무너지겠구나. 근데 84K,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은 나와도 결국 이탈하고 더 밀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84K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앞에 부분, 84K가 직전에 해당 구간들 지지라인이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는 단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진 84K는 다시 한 번 더 81K까지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해요. 자, 개인적으로는 81K를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즉 언제부터? 자, 3월 11일부터 올라왔던 이 하락 추세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이 추세예요. 이 추세. 무슨 추세냐면은 24년도 9월부터 올라왔던 상승 추세를 이탈한 구간이 2월 25일 보이시죠? 여기 93K 이탈했던 구간. 근데 항상 우리가 이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 추세를 다시 한 번 되돌리는 되돌림 파동이 나와요. 왜냐면 이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밑에서부터 대략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과하게 빠지면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와요. 이거 바닥인 것 같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죠. 근데 이 기술 반등이 항상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해요. 한 번에. 지금도 한 번에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죠.
밑에서 올라오던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결국 밀려버리고 A, B, C로 떨어지는 조정 맞이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는 무리하게 포모를 가지면서 추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추세 되돌림 파동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참 24년도 9월부터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자, 왜 비트코인이 항상 맞고 밀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상승 추세였구나. 이 상승 추세 결국 돌파하지 못하니까 밀렸구나. 이렇게 첫 번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복사했던 상승 추세를 똑같이 밑에 두면은 이게 첫 번째 3월 11일 지받았던 77K 부근, 그리고 두 번째가 81K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1K 부근은 추세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가 하나의 채널, 이탈한 그 다음 채널의 지지라인이 81K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81K는 직전에 이런 지지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나 볼 수 있고요. 81K를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 84K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밀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82K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아주면은 위로 이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모일 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삼각 추세가 강하게 모일 때, 이 삼각 추세가 강하게 모이는 순간, 여기서 이 추세가 강하게 여기서 모이면서 결국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위든 아래든. 삼각 추세가 모이고 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무조건 줘요. 직전에 이 구간처럼 삼각 추세 만들고 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 줬던 것처럼 이 직전에 이 구간에서도 삼각 추세였죠. 이 삼각 추세 이탈하고 나니까 강하게 폭락이 출현했던 것처럼 삼각 추세는 항상 우리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주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81K는 단기적으로 밀리고 나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84K를 돌파하더라도 바로 87K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구간이 82K 구간 지지 여부, 아니면 84K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다시 올리는지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파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좀 더 강하게 열어놓는 직전 이 패턴처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81K 이탈하고 뭐 이 비트코인 뭐 70K, 60K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반대로 비트코인 지금 무조건 뭐 100K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빨라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틀 3일 더 이렇게 횡보 나오다가 결국 여기서 상승이 제한되고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은 위로 조금 더 올려서 돌파 나와주고 지지받을지, 돌파 나오고 지지받으면은 그 다음 상승 한 번 더 나온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81K까지 떨어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밀리는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당연히 81K 지지받지 못하면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고요. 보유 중인 MSTZ는 81K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돌파 나온다면은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간에서 MSTZ 매수하고 다시 수익 내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뭐 A, B, C로 떨어지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제한 1, 2, 3, 4, 5, 76, 76K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이렇게 좀 볼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MSTU를 먼저 좀 볼까요? 자, MSTU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구간 동일하게 추세를 보면은 빅각 추세예요. 빅각 추세. 이 4년도부터 쭉 올라오던 이 빅각 추세. 이 추세 이탈하고 나니까 강하게 쏟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는 구간이 300불.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275불대에서 280불대를 지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추세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밑으로 적어드린 거는 275불 정도 적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은 장기 이평선이 깔려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직전이 앞에 있는 구간들이 모두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단기적으로는 형성을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장 마감 이후로 마이너스 2%, 3%또 빠졌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본장 열리면은 내일 270불대 초반까지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는 인버스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갈 예정이고요. 차익 실현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에서 염두하는데 결국 295불, 300불은 결국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고 여기를 단기 저항으로 작용한다면은 결국 크게 하나의 파동 카운팅을 보면은 A, B, C로 떨어지는 이 파동값 봐요. 예,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불 81K 정도 지지받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것처럼 275불 지지받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거는 볼 예정인데 비트코인 84K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밑으로 본다라는 것처럼 290불, 300불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보는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4K 돌파 못해도 82K 지지받으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에서 열어놓자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돌파 못해도 밑에 지지받으면은 280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염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돌파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증시다. 예측이 나오는 증시는 매크로 데이터가 발표가 나오거나 할 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증시 내일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하면은 자 여기서 자 이만큼 봤을 때 피보나치 기준으로 0.5가 289불 대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은 자 0.38이 부근이 275불 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지지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황을 상승으로 본다면은 계속 상승한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염두에 둔다면은 직접 전저점까지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즉 지금 증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댓글로 좀 리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른다 내린다는 나도 얘기하겠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막상 내가 여기 리탈할 때 MSTR이 여기 리탈 320불 때 이탈할 때 인버스 매수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은 다시 왜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어디 이탈했을 때 인버스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인버스 수익률 몇 프로 나오는지 MSTZ 매수하고 단기 목표가 13불을 왜 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인버스 매수가 어렵진 않죠. MSTZ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봉 기준으로 구름대 다 돌파해놨어요. 단기적으로는 15불에서 한 18불 때까지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아도 대략 15불 대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요.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장기평선 448선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이자 직전에 지지를 받지 못했던 지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맞고 밀리는데 다시 한 번 더 13불에 14불 때 지지 받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한 10%, 15% 정도 더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즉 MSZ 275불 정도 빠지면은 270불이나 한 이 구간까지 MSTZ 올라갈 거예요. 아까 MSTR이 참 270불 때까지 하고 올라가면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기준 축소하고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몇 불? 한 13불 때 다시 지지받아주면은 재매수 이후로 다시 한번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13불 때 지지받지 못하면은 그냥 인버스 포기하고 MST U 매수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MST U 차트는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한번 돌파가 나올 때 하락장이 강하게 진행될 때 반등이 나올 때 이 장기 이평선 한 번에 돌파 못해요. 어떤 종목이든 장기 이평선 한 번 돌파 못하고 맞고 밀리고 다시 전저점 리테스트 받고 다시 돌파하고 나면은 강한 급등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서 삼각 추세를 만드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분석방 등은 저희 트레이딩 센터 가입해 주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둘 중 하나만 가입해 주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현재 1만원 할인돼서 오픈 이벤트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시간 매매 전략 안내,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목별 옵션 분석 진행드리고 있어요. 주 2, 3회씩 실시간 매매 전략 안내 드리고 있고, 요즘 매크로 데이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보셔야 돼요. 목요일 매크로 데이터가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이 제한되니까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었고, 금요일에 PC가 악재로 나왔기 때문에 인버스를 홀딩할 수 있었다. 근데 차트도 하락이 보이니까 당연히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증시 대응 방법 등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주식 하시면서 손실이 크다, 어렵다 하시면은 도움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